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중성적이에요. 이름이 김명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돈나라는 가수 혹시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마돈나 세대거든요. 그런데 어린 학생들은 마돈나를 모르더라고요. 마돈나가 마지막에 돈 내는 나이입니다. 제가 커피 한 잔 사고 싶어도 어떤 때 막 4,500원에 언니들 한 10명씩 모이면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럴 때 속상하더라고요. 나 이거 진짜 돈 걱정 없이 한번 좀 쌓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돈 내는 나 블로그 수익화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 제가 온라인에서 그 블로그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글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글 쓰는 게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저도 온라인에서 좀 브랜드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2022년도에 김미경 학장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디지털 세상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논이 뭐하나 싶어서 제가 일하면서 그냥 틈틈이 블로그를 진짜 많이 썼었는데 그때 한 1,700개의 글을 아마 썼었나 봐요. 근데 이게 블로그 상식이 아마 있었더라면 제가 그렇게 못 썼을 거예요. 생각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러고 블로그를 했던 이유는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딱 받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은 막 그런 느낌이 들면서요. 아버지 안 돼. 아버지 안 돼. 좀만 기다리시게. 그러고 강릉 아산병원을 갔는데 아버지가 정말 성격이 진짜 고등어처럼 팔딱팔딱 뛰시거든요. 가시는 것도 그렇게 가셨어요. 예, 저를 너무 이뻐하셨는데 아버지 마지막을 정리하고자 하니 사진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아버지 모시고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사진도 별로 없고 영상 찍어놓은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아버지하고 기억을 해야 되니까 정말 앨범 뭐 형부 언니 사진을 다 끌어모아서 사진을 정리를 해서 앨범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자 영원히 간직할 영상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또한 갑자기 갔을 때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기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아버지 회상하면서 글 쓰고요. 제 일상을 글 쓰고 또 제가 먼 똥배짱으로 저희 아들을 고등학교 때 너 자퇴 좀 하면 안 되니? 그래서 자퇴를 권유를 했어요. 뭐 영어는 하는데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나 진짜 그 돈 생각하면 아니 내성적이라 그런가 입을 뻥긋 안 하네요. 그런데 저희 첫째 딸내미를 보건행정 그 병원 관련 쪽으로 했는데 성적에 맞춰서 갔잖아요. 그 뭐 적성에 맞지도 않았어요. 둘째 아들 남자기 때문에 뭔가 좀 직업이 완벽해야 되지 않을까? 뭐 밥벌이를 해야지 여자랑 이렇게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영어 하나만 해도 먹고 살겠다는 생각에 제가 국제학교로 아들하고 잘 어떻게 사바사바해서 제가 보냈는데 아니 일을 친 거죠. 아니 저는 그냥 영어만 잘하라고 했는데 뭔 조종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영어를 합니까? 조종사를 합니까? 항공을 이걸 알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고3 수험생처럼 또 한국 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제품에서 처음 떠난 거잖아요. 뭘 도와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유학 책을 정말 열심히 읽어서 조정사, 정비사, 뭐 하는 일, 뭐 비자 발급하는 것서부터 그런 걸 또 블로그에다 녹이면서 그게 이렇게 쌓였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1% 상위 블로거를 이렇게 했었고 누군가 저한테 강의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잘 떠들었나 봐요. 어떻게 잘 떠들었는지 그날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막 이렇게 배우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 혼자 할 때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배우겠다고 하니까 제가 겁이 덜컥 나서 제가 지금 살이 많이 붙었어요. 마음이 편한가 봐요. 그때는요. 날밤을 새서 공부하니까 살이 쪽쪽쪽쪽쪽 빠지면서 예뻤어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블로그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SNS 많잖아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런데 왜 꼭 블로그인가? 근데 나 알겠어. 나 사업해.
나 왜 블로그 해야 되는지는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방법은 배우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 관리가 정말 중요하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속상했던 건 뱀부 테라피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너무나 성실하셔서 글을 정말 많이 갖다 적으셨는데 저품질이 온지 모르셨어요. 그 글에다가 그냥 글을 엎으신 거죠. 네이버에서는 이미 버린 글이에요. 네이버에서는 노출이 안 됩니다. 그분은 사업하신 분이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정말 블로그 그렇게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방향은 다른데 노력만 하신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블로그가 저품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 그 선생님하고 같이 울었거든요. 저도 글 써봐서 알거든요. 요즘은 1인 기업가, 개인 브랜드 시대, 그 다음에 왜 김명재? 너 김명재 나 알아.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차별성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요즘 1인 기업가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제가 진짜 1인 기업가로 거듭나려고 직장 다 때려치우고 혼자 해봤는데요.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공간에 있는 것도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욕심차 온 거예요, 선생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미지가 저는 영향력, 곧 돈인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쓰는 말투라든가 제가 블로그에서 쓰는 그 구어체들 있죠. 어떤 분들은 크크크 막 이런 거를 쓰시는데 강사라고 하면 그거 왠지 가벼워 보이시잖아요. 제가 쓰는 문장이라든가 제가 쓰는 단어라든가 제가 올리는 영상 이런 게 저를 대변하는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 이미지가 돈인 시대입니다. 그러면 가끔은 내 이미지도 포장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글이라는 게 쓰다 보면 본인 스타일이 나와요. 우리 모두는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글과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선생님 블로그 왜 하시나요? 네. 여쭤보시면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 홍보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러고 아직 나는 팔 물건이 없어. 그러면 본인을 브랜딩 하신다라고 하시거든요. 또는 주부들은 논이 뭐해. 저기 맛집 같은 거 포스팅하면 그 공짜로 음식 먹고 좋잖아.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선생님들 저희 예전에 전단지 이렇게 막 붙이시고 하셨잖아요. 영업사원들이 정말 영업 많이 뛰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 인스타그램에서 뭘 좋은 걸 봐요. 와 이거 진짜 좋네. 그런데 단돈 10,000원 쓰시더라도요. 블로그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검색하시면서 괜찮나 보고 후기가 좀 달리고 사람들 평가가 좋으시면 내 돈 쓰지 돈 10,000원 그냥 안 쓰세요. 그러셔서 블로그가 저는 전단지 영업사원 역할을 한다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저랑 수업해본 선생님들이 정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셨어요. 블로그가 조금 상위에 노출되니까 강의가 한 50명이 하셨던 분이 예를 들면 200명 있는 데서 강의하시고 그게 또 괜찮아지시니까 그거보다 많은 인원으로 강의를 하시는 경우를 보시면서 이게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업 홍보, 브랜딩, 인플루언서 체험단을 하시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잖아요. 여기 동그라미가 혹시 뭐를 만드는 공간이신 줄 아세요? SNS가 뭐를 만드는 공간인지 아세요? 돈을 만드는 공간이요? 네. 저 오행자 선생님한테 정말 반했거든요. 펜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누군가는 오행자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만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유쾌하고 재밌으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와, 나 저분 팬이야. 이렇게 팬을 만드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허락되시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하시면 너무 좋으시죠. 그러고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무형의 자산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형의 자산, 사업하시는 분들은 파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스피치, 블로그 이런 강의를 하지만 저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냥 글 보고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거를 배워볼래까지 들어오셔야죠. 그게 최종적인 목표. 뭐든지 돈 버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 그런데 여기가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오른쪽이. 20대, 30대가 주 생산층이에요. 쉽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죠. 우리
막 릴스 너무 재밌잖아요. 그거 한 번 보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옷 장사, 음식 장사, 뭐 이렇게 시야를 확 끄는 것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인스타 반드시 하셔야 되세요. 블로그도 물론 하셔야 되시고요. 그런데 요게 재밌기는 한데 설득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는요. 구글도 있는데 왜 블로그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고요. 요 주요 고객층이 40, 50대입니다. 우리 예전에 왜 문학소녀 막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40, 50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분들이 돈 갖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돈 쓰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노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네이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모든 걸 다 심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좀 드릴게요. 네이버가 유튜브나 이런 거 거기다가 많이 심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우선은 자기네 거 하면 더 좋아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하다라고 하면 더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링크 하나를 거셔서 뚝 넘어가면 SK텔레콤으로 전화 넘어가게끔 하시거든요. 그거 말고 네이버에 톡톡 있잖아요. 그거 깔아놓으시면 네이버가 좋아하겠죠. 그런 식으로 네이버 거 많이 이용하시면 더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얘가 한국어로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글도 동영상도 뭐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쭉 읽다 보면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막 팔로워 수가 엄청 나셔도 블로그에서 같이 병행하셔서 되면 좀 수익화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기본이신 것 같으시고요. 선생님 그러면 가독성이라는 게 눈에 확 띄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예전에 가독성이 가장 좋은 게 교과서거든요. 그 교과서가 흰 바탕 위에 까만 글씨체잖아요. 그리고 그게 고딕체, 명조체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글씨체를 안 보여드렸는데 다시 시작했체, 바르니피체, 우리 딸 손글씨가 예쁜데 아기자기한데 글씨가 가독성이 없어요. 특히 여자분들 네이버는요. 정보를 줘야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예쁜 글씨체인데 눈에 탁 안 띄어. 그러면 잘 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글씨는 좀 안 쓰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왼쪽 정렬을 하시는 분이 있고 가운데 정렬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왼쪽 정렬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가운데 정렬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가운데요, 선생님들? 네. 선생님 가운데 정렬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왜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어르신 눈 좀 안 좋으신데 제가 글씨체 크게 봐드릴게요. 그래서 19포인트 20채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젊은 애들은 15포인트가 적당해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 환경에 따라서 틀림없이 저는 힘이 있어 요 하고 마침표를 찍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글씨체를 크게 함으로써 이분이 보기엔 힘이 있어 요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독성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교과서 보시면 다 왼쪽 정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실 때는 내가 좀 전문적이다라는 느낌이 드시게 하시려면 왼쪽 정렬이 좋으세요. 근데 이건 선생님들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들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왼쪽 정렬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건 권장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거 저 경기도 용인에 고기리 막국수집이 있고요. 이건 김밥천국인데 어떤 게 더 전문적으로 보이세요? 네, 고기리 막국수집에 갔더니 막국수하고 수육만 먹을 수 있어요. 그쵸? 어머, 이 집에 왔더니 떡볶이서부터 만두국서부터 불고기서부터 되게 많네? 우리 선생님들이 하루는 엄마 만나서 밥 먹었던 거 글 하루는 쓰고요. 월요일날. 또 둘째 날은 나 책을 하나 읽었네. 또 책을 쓰세요. 셋째 날은 무슨 또 커뮤니티에서 무슨 활동을 하셨네. 그리고 또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오행자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했던 기록도 하셔야죠. 하다 보면 뭐가 될까요, 선생님? 김밥 천국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좀 전문적으로 보이시려고 하시면
이렇게 고기리 막국수처럼 카테고리가 정리가 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구나 라는 거를 좀 보일 수 있게 카테고리를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거 있으세요, 선생님? 혹시 깔때기 아세요? 저는 언제 쓰냐면요. 그 쌀 부을 때 쓰거든요. 자, 보세요. 어머나! 저 집 인테리어 끝내주네. 그거 보셨는데 전 부동산 업자거든요. 와, 나 저거 인테리어 보시고 깔때기 기법. 자, 부동산으로요. 그러고 저는요. 강사인데 밥도 못 먹네. 나 왜 김밥 먹고 있어? 아유, 서러워. 강사가 왜 김밥을 먹어야 되는지 김밥 먹는 사연을 또 깔때기로 해서 강의하는 모습을 글로 녹여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깔때기만 생각하세요. 그러고 내가 어떤 게 전문가시냐면요. 내가 하는 일. 가장 전문가세요. 다른 거 글 쓰실 필요 없으세요. 내가 마사지 업자다 하면은 나 마사지가 제일 전문가시잖아요. 집수리 하시는 거 쓰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하시는 분은 부동산, 저처럼 강의하시는 분은 강의하시고 성장하시는 모습을 깔때기 기법으로 끊임없이 쓰시면 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시는데 시간이라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블로그 한 편 쓰시는 거 되게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50편 이상은 쓰시고 나셔서 내 일상 하나 적으시고 이러시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다 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하세요. 내 사업 홍보할 거야? 나 브랜딩 해야지. 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는 그건 배우시면 됩니다. 안 어려우세요.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수익화한다라는 굳은 의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마인드가 흔들리시면 글 쓰는 거 어려우세요.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돈 버는 방법 많거든요. 그거 배우시면 실천하셔야죠. 그리고 블로그에서는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선생님. 컨닝 가능하세요. 이 블로그에 보시면 상위 노출된 글들 있잖아요. 오픈북이에요. 그거 컨닝하시면 되시거든요. 저 컨닝 엄청 잘해요. 그럼 오픈북이니까 컨닝하시면서 1등하는 블로거들 거 보고 배우시면 되십니다. 오행자 선생님 블로그에서 만점 받으셔야 되시나요? 그쵸, 선생님. 블로그에서 만점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상위 노출되시는데 그 1등에서 한 7등까지 이렇게 노출이 되시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내 글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 썸네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지 사진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승부를 또 내시면 돼요. 뭐 노란색, 빨간색 눈에 쫙 띄는 걸로 그러면 사람은 시각적인 요소에 되게 이렇게 끌리거든요. 내가 글은 3등 했지만 썸네일에서 내가 엄청 눈에 잘 띈다. 그럼 사람은 그거 꼭 눌러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상위 블로거와 경쟁해서 이기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 상위 노출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쵸? 나만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블로그에서는요. 그거 도구로 사용하세요. 블로그는 나를 돈 벌어주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블로그를 활용하셔서 내가 빨리 브랜딩해서 돈 버시는 겁니다. 저는요. 블로그에서 네이버가 감사하게도 2022년도에 1% 그 블로거라고 이렇게 딱 해주니까 제가 그거 이용해서 블로그 강사가 된 거잖아요. 저는 네이버에서 주는 애드 포스터 금액보다는요. 블로그 강의를 해서 돈 버는 게 더 많아요. 이건 빨리 브랜딩해서 수익화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저는 그 안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거죠. 그럼 선생님들도 그런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도구 활용해서 돈 버시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왜 축구에서 공격수는 골 이렇게 확 치잖아요. 막 열심히 네. 열심히 막 공차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수비수는 막 이렇게 막아야 되죠. 선생님 그쵸? 그럼 선생님 블로그에서 공격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수비수인 것 같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분은 글을 딱 한 편을 쓰세요. 그럼 이건 수비수인데 어머나 나 이 글 썼는데 이 오타 어쩔 거야? 수정해야 돼. 어머머머머머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오타를 낼 사람이 아니라고. 이러면서요. 또 수정 하시거든요. 수비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옷하고 뭐고 50개 글을 그냥 냅다 탁 쓰면서 내 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렇게 공격수가 되셔야 돼요. 처음에는. 선생님 보세요. 글 한 편을 아주 너무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이웃이 딱 들어왔어. 그런데 다음 걸 보고 싶은데 글이 없네. 선생님은요. 김치 조각 하나 딱 이렇게 마련해서 손님 이렇게 음식 대접하신 분이시고요. 어떤 분은 그냥 잘은 모르겠지만 글이 50편이 있어. 그래서 내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분은요. 뷔페식으로 잘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네이버에서는요. 정보성 글. 선생님도 예를 들면 뭐 카메라 작동법, 세금 내는 거 이런 거 네이버에서 정보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런 정보를 좀 깔아주시는. 근데 우리 정보만 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좀 같이 녹여내셔야 돼요. 내가 그때 그걸 경험을 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근데 그걸 처음에 50편까지 쓰시기가 어려우신데 그거 좀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돈만 드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비수가 아닌 공격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서요. 그러니까 이거세요, 선생님. 자, 나 블로그 배웠어. 상위 노출 잘 되는 법도 배웠고 누락하게 남는 법도 배웠고 나 이미지 사용하는 것도 안 해. 그러고 제목도 잘 지어. 이제 나는 네이버 끝났어. 1등이야 1등. 그런데요. 선생님 글 안 쓰시면 아무 소용 없으시잖아요. 네, 계속 누적돼서 쓰셔야 돼요. 자, 3년 전에 누가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게 1등한 글이 계속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갔는데 3년 전에는 그 카페가 있었는데요. 지금 가보니까 그 카페가 폐업하고 없네? 그쵸? 그래서 SNS는 최신성 글이 무조건 우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글을 계속해서 발행을 하셔야 돼요. 요것만 아셔도 좋겠어요, 선생님들. 요것만. 제가 요것만 딱 해도 선생님들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혹시 네이버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통 공간이요? 정보 검색. 네이버는요, 검색 광고 엔진이에요. 네. 왜냐하면 광고주들이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달거든요. 네이버 글 안 써요. 저희 같은 블로거들이 글을 써요. 그쵸? 그러면, 제가 글을 잘 써서, 이 사람이, 나 스피치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 쭉쭉쭉쭉 내려가서, 그 밑에 달린 광고를 꼭 눌러주는 순간 네이버는, 너 브라보. 이러면서, 광고주가 의뢰한 그 돈과 제가 그 고객이 제 글에 그 광고를 눌러주면서 했던 그 수입을 나눠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많이 읽히면 네이버와 저도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광고주가 네이버에 이렇게 광고를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블로거들이 이렇게 글을 막 써요. 그러면 광고들이 막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블로거가 고마워서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출이 된다. 이러면서 애드포스트 수입을 저한테 주거든요. 근데 저 1등하는 블로거 봤거든요. 1,000만 원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네, 1등하는 블로거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입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이 네이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요. 검색 광고 엔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선생님들 제목 쓰실 때 검색에 반드시 노출되셔야지만 내 글이 상위에 노출되실 수 있으세요. 일기장은 선생님 나 혼자 보시면 되세요. 이건 정보성 글이 아니세요. 고객들한테 도움되시는 글을 쓰셔야 되시거든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 끓이는 법, 양도소득세 내는 법, 캠핑 잘하는 법. 이렇게 예를 들면 누군가 검색을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줄 때 근데 정보성 글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제 체험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체험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얘는 별로예요. 이렇게 주시면 고객들이 감사해하면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시면 제가 브랜딩 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제 글을 가장 먼저 읽는 게 1번 사람일까요? 2번 네이버 AI일까요? 선생님들은 지식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일
그 네이버인데 이 선생님들을 다 모셔서 글을 평가하라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다음 오행자 선생님은 김명재 글 너무 좋다. 그런데 나 제 글이 무슨 글이요?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이건 아무도 판단을 못 내려요. 그런데 네이버 AI는 사람이 학습을 시키잖아요. 너 이런 기준에 맞춰 채점해 라고 하면 채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 AI가 좀 똥멍충이는 경향도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뭐뭐 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을 좀 잘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좀 제가 야한 글을 썼대요. 뭐 어떤 글을 썼는데 제가 야하다고 할 거 같은데? 이게 방송인데 괜찮나요? 하고자 합니다. 네. 사랑하고자 합니다. 잘했습니다. 하고자 한다. 네, 고자라고 걸려요. 네. 네. 또 제가 뭐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띄웠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야하다라는 말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럼 세호가 여성의 허리래요. 얘 왜 이래. 근데 우리가 띄워쓰기 맞춤법, 금치거 다 검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거 알았으면 네이버 못했을 거예요. 막 갖다 썼거든요. 또 예의 바르다고 안녕하세요 김명재입니다. 그래 옛날에 맨날 그랬었는데 요 세호가 또 허리래는데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사도 안 해요. 그래다. 네, 세호가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금치거 검사도 다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금 선생님 제목을 한번 만일 내가 적으신다고 하시면 제가 이제 친정엄마를 모시고 강릉을 이제 여행을 딱 가거든요. 그러면 1번 강릉 맛집 초당 순두부 젤라또 커피 이렇게 글을 쓰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강릉 가면 꼭 먹어야 할 음식 베이스 3 이게 맞을까요? 네, 대부분 선생님들 이렇게 쓰셔서 노출이 안 되십니다, 선생님들. 왜냐면요, 강릉 가면이라고 선생님들 녹색 검색창에다 쓰시면요, 강릉 가면 극이 나와요.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럼 2번으로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요건 1등, 2등,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쓰실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초보 블로거는요. 키워드 싸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강릉 가면 강릉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고 강릉의 초당의 순두부가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초당 순두부 이렇게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개 걸릴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강릉 맛집에도 한번 걸리고 싶네. 누군가 초당에 오면 순두부도 한번 먹을 거야. 그럼 초당 순두부. 그런데 이게 초당 젤라또거든요. 제가 강릉 사람이에요. 아니 주문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강릉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초당 순두부, 초당 젤라또라고 안 하는 건 네이버가 검색 광고 엔진이잖아요. 제가 광고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당을 2번을 쓰면. 그래서 제목에 똑같은 키워드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강릉 맛집에서 한번 걸릴 수 있고요. 초당 순두부에서 걸릴 수 있고 초당 젤라또에서도 걸릴 수 있고 강릉 커피에서도 걸릴 수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내 글이 여러 번 걸릴 수 있게 아주 그냥 바다에다 투망을 탁 뿌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초보 블로거가 하실 일은 어떤 게 검색이 되지? 라고 생각하시고 키워드를 많이 나열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그건 네 말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하시면 1등 하는 블로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1,000만 원 번다는 그 블로거들도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키워드 싸움을 좀 많이 하셔야 되세요. 초보 블로거들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글이 저품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시면 글 제목에다가 쌍따옴표를 적으시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 이렇게 쌍따옴표 아시죠? 제목에 아까 강릉 맛집 초당 순두부 젤라또 커피였잖아요. 그러면 강릉 맛집 앞에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커피 끝에다가 큰 따옴표 해서 엔터를 착 치시면 제가 썼던 글이 노출이 되셔야 합니다. 네이버에. 그러면 저품질이 아닌데
그게 노출이 안 되세요. 그러면 그 글에다가 쓰시면 안 되세요. 근데 그거부터 하긴 하시는 걸 먼저 하시거든요. 왜냐면 안 되는 글에다가 쓰시면 헛수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 이해가 되시면 네, 한번 검색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선생님들 속도 괜찮고 들을만 하세요? 네. 선생님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대요. 아니 얘네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거래? 아 진짜? 그럼 글 쓸 때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드포스터 수입도 좀 얻으셔야 돼요. 예전에 111 포스터란 말이 이때 나왔어요, 선생님. 자, 2015년 전에 글만 써. 글만 쓰면 무작정 상위 노출시켜줄게. 이러니까 그래? 광고주들이요. 알바생들을 모집해서 글을 엄청 써댔어요. 그럼 그거 광고할 거 아니에요. 그 광고글이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일반 고객들이 보기에 네이버는 맨날 뭐 광고만 해. 재미없어. 이탈률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예를 들면 스피치면 스피치. 이렇게 전문적인 글을 좀 갖다 써. 그 대신 네 글, 네 사진을 갖고 와서 네가 한 거를 전문적으로 올려. 그러면 내가 너 상위 노출시켜줄게. 이게 C랭크고요. 이게 블로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 전체예요. 글을 한 편, 두 편, 세 편이 아니라 이게 인플루언서들이 많으세요. 아주 글을 많이 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게 상위 노출이 많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뭐야 네이버. 나 이제서 2023년도에 나 글 한 편 좀 쓰려고 네이버에 놀러 왔더니 뭐 C랭크 지수가 높고 뭐 이런 사람만 노출시켜주고 난 여기 뭐 글 써도 소용없겠네. 아유 네이버에서 안 놀아. 그러면 네이버에서는요. 이 사람도 고객인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야. 너 글 한 편만 잘 써봐. 딱 글 한 편만 잘 써봐. 그럼 내가 너 노출시켜줄게. 이게 다이아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또 여기서 문제요. 글 한 편을 잘 썼어요. A도 잘 쓰고 B도 잘 썼어요. 그럼 점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똑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순위를 매겨야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C랭크 지수가 높은 사람이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더 내려갈까요? 맞죠. 이 사람은 여태까지 꾸준히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다이아, 글 한 편이 잘 노출이 되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성실하게 잘해온 사람을 예를 들면 거기다 노출시켜 주겠죠. 저는 지금 비즈니스 경제 코너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맛집 포스팅을 하면 저는 잘 노출이 안 돼요. 저는 맛집에서 열심히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 경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 글은 많이 노출이 돼요. 그것처럼 예를 들면 여행 블로거는 여행 블로거로 꾸준히 하시면 이게 C랭크 점수가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리브라, C랭크, 다이아도 어려운데 이번에 또 무슨 블럭을 만들었어요. 이제 사람들은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 법인세 내는 법 이렇게 정답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다양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글이 있죠. 예를 들면 양양에 가서 서핑 잘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숙박도 알아봐야 되고 교통편도 알아봐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서핑 하나 가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주는 내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글 있죠. 그런 거를 요즘 사람들은 원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2024년도 이후에는 대부분 이 에어서치로 많이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예요, 선생님. 선생님들 눈여겨 안 보시면 모르는데 네이버에서 통합에 밑에 쪼르륵 내리다 보시면 이렇게 인기 주제 둘러보기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캠핑을 넣었더니 여기에 캠핑 장비서부터 난로서부터 메뉴서부터 이렇게 다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시간 나실 때 이렇게 다 쓰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상세한 거 이렇게 뭐 유료 수업 같은 거 하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고요. 선생님 글이라는 게 내 엄마 아버지가 뭐 먹고 살고 뭐 드시고 사시고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사는 바쁜 시대에 글이 재밌지도 않고 광고로 도배되고 이런 글 안 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나는 돈가스를 원하지만 고객이 된장찌개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고객의 입맛에 맞는 된장찌개 끓이는 그런 글을 갖다 써주셔야지 고객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일기를 쓰고 싶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정보성 글을 내 체험하고 녹여내시는 된장찌개 같은 글을 쓰셔야 되신다라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선생님들 이거 있으세요. 아, 이걸 참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이버에서 누락되고 저품질이 오는 1순위가 이미지 중복 사용이에요. 내 사진인데 뭐 어때? 그래도 그거 그대로 또 퍼갖고 오면 그게 중복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안 하는 법도 이제 꼼수인 거죠.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불국사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탑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만 찍나요? 다른 사람도 찍으시죠. 그러면 누군가 저보다 먼저 와서 불국사 앞에 딱 사진을 찍으셨어요. 아주 그 비슷한 각도에서.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올리는 순간 이거 AI가 끌고 들어가잖아요. 아주 유사가 뭐냐면 비슷하다는 의미거든요. 너 저 사람 쓰던 이미지 그대로 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누락이 되시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김미경 학장님 저 마흔소유라는 책 읽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책 사진을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찍은 사진이야?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사진 찍으세요. 그래서 책 사진이라든가 음식점 메뉴판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메뉴판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뭐 V라도 하나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뭐 볼펜이라도 하나 올려놓으신다거나 이러시면서 남하고 조금 다르게 찍으셔야지만 유사 이미지에 걸리시지 않으세요. 억울해. 내가 찍었는데. 근데 AI는 그거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러셔서 유사 이미지에 걸리시지 않으시려면 내 사진, 내 동영상. 근데 어떻게 매번 내 사진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려운 거 있죠. 미리 캠퍼스?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런 걸로 작업하시는 경우 안 그러면 픽사베이 이런 데서 무료 사진 있으세요. 제일 나쁘신 건 이건 출처도 없어. 다른 거 복사에다 막 붙여놓는 사진들 있죠. 이런 거 안 되세요. 그리고 네이버 AI는요. 이제는 아까 스마트 블록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해. 이 사람은 뭐가 사진이 이렇게 쭉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내 사진은 어떻게 떨렁 하나밖에 없어.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그 원인이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을 물고 들어오면 동영상은 조작할 수 없잖아요. 내 거니까. 그러면 점수 높여준다고 네이버에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상위 노출된 글들을 보면 사진이 뭔가 쫙 연결돼 있거든요. 동영상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본인 동영상. 그래서 동영상 많이 넣으시면 되세요. 네이버에서는요, 선생님, 조그만한 거 원하지 않는데요. 사진 큰 거 넣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사진 말고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사진. 여기 좋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즘 카메라 다 좋으셔서 사진들 이렇게 크게 넣으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중복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글마다 그냥 똑같이 갖다 붙여놓으신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노출이 안 되세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속상하세요. 이거 광고 한번 하려다가 내 글이 노출이 하나도 안 되네. 근데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어렵지 않은데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렇게 링크를 거세요. 요렇게. 자, 그걸 꼭 눌렀어요. 그랬더니 010 전화번호로 넘어가는데 눌러보기 전에는 그게 전화번호인지 불법 사이트인지 어떻게 하시나요? 모르잖아요. 네이버는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하이퍼링크를 안 좋아해요. 불법 사이트로 막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화번호 SK텔레콤 거 말고요. 네이버 톡톡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라는 거죠. 자기네 거 많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러고 보세요. 이 나무 사진에다가 그래프 사진에다가 만병통치약이라고 계속 똑같이 그림을 갖다 넣거든요. 이게 내용하고 전혀 무관해요. 이렇게 캡션이 계속 반복되는 이미지를 광고라고 해서 네이버가 안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다 네이버에서 갖고 온 거예요, 선생님들. 그리고 종신보험을 하시는데 보험하고 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이런 사진을 정말 많이들 쓰세요. 자, 제목은 종신보험이면 보험 관련 이미지를 쓰셔야 되세요. 그와 관련된. 그런데 의식의 흐름대로 어떤 분들은 종신보험을 하고 거기다 짱구를 넣으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시면
그게 연관성이 없으세요. 반드시 연관성 있는 사진으로 갖다 넣으셔야 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누구의 정보를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듯이 선생님들도 누군가한테 도움 주는 글을 쓰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드시더라도 50개 정도 세팅하신 다음에 선생님들 일상 글도 좀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왜 글에 보면 예쁘게 막 하트도 갖다 놓으시고 막 특수기호 막 갖다 놓으시는데 우리 검색하실 때 하트 검색 같이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네이버가 쭉 읽어 들어가다가 어머 얘가 이거 사진이요 글이요 하고 멈칫하는 순간 다 돈이 나갑니다. 네이버가 그 서버 돌리면서 AI 돌리는 거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멈칫하면서 이게 글인지 그림인지 판독이 어려워지는 순간 우리는 네이버 AI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쓰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될수록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특수기호 유니코드는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글을 복붙을 하시면요. 눈에만 안 보이시지 저는 유료 수업에 이거 복붙하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다 보이거든요. 출처가 뒤에 다 나와요, 선생님들. 그래서 글이 60% 이상 유사도가 있으시면 글이 노출이 안 되십니다. 유사 이미지, 유사 텍스트 다 걸리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중에 검사를 하지? 그러면 맞춤법 검사, 금치거 검사라는 게 다 있으세요. 그런 건 이제 아시면 되시고요. 제가 아까 선생님들한테 왼쪽 정렬로 하세요 라고 했더니 또 엔터를 또 너무 많이 치시네. 이게 선생님 음직이 고하고 인터넷이 고 옆에 좀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습관이 있으시냐면요. 이것까지 한 다음에 이게 글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엔터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글이 연결이 안 되시거든요. 이거 되게 없어 보이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연속으로 줄바꿈 하지 말고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기본이신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는 편이고요. 선생님들 요거 가끔 가다가 글은 막 생각나. 막 어떻게 글을 쓰고 싶어. 근데 자판하시기가 어려우실 때 있잖아요. 요 네이버 스마트폰에서 가능하세요. 거기에 보면 음성 녹음이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그냥 거기다 꾹 눌러놓고 말씀만 하시면 되세요. 그럼 글이 자동으로 적혀져요. 이 기능이 있으세요. 그게 스마트폰에서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글 쓰는 게 싫어. 그러면 그냥 입으로 막 떠드세요. 뭐라고 막 떠드시면 그냥 기계가 그냥 쭉쭉쭉쭉쭉 글 써줘요. 그러면 그거 이제 나중에 좀 수정하시면 되시고요. 선생님이 그 애드 포스트라는 게 절대값은 아닌데 블로그를 생성한 지 한 90일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되셔야지만 이 조건에 좀 합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50개 이상 글 쓰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일평균 방문자가 한 100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 조건이 꼭 이렇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이거 꼭 아니시더라도 도전하셔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떨어지셨어요? 선생님 안 하시나요? 그쵸. 대한민국 아줌마들 내가 대한민국 아저씨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쵸.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 붙여지면 나 될 때까지 한다 하셔서 광고 수입 받으세요. 그리고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제 글에다가 함께 보면 좋아요. 그래서 제 글을 이렇게 같이 막 노출시켜 놓거든요. 그럼 제 요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그 밑에 글이 또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거 읽고 하면 체류 시간이 좀 많아지세요. 그러려면 글들이 많으셔야 되시겠죠. 근데 선생님들 이제 제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가 이제 집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집안이 개판 5분 전이니까 어떻게 안 되겠다. 전문가 불러서 집 좀 치워야지. 그래서 전문가가 쫙 오셨어요. 어머나 사모님 집을 이러면서 집을 깨끗하게 다 정리해 주셨어요. 어머나 이삿집 같아. 아주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 그 전문가가 가셨습니다. 내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집안이 예전처럼 똑같이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블로그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오타가 났어. 어머 어떡해. 글 수정하고요. 안 되겠다. 이 글 마음에 안 들어. 삭제하고요. 이런 내 블로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예전하고 똑같아지세요. 그래서 내 블로그 습관을 딱 인지하시고 좀 고쳐야 되겠다. 수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세팅하시고 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아닌 남에게 도움되는 글을 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을 시키시고요. 블로그 별거 없어요, 선생님. 아까 커닝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선생님 쉬워요. 그래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진짜 오래들 하세요. 근데 블로그는 이거 하다 보면 1시간 막 걸리고 막 이래. 그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10명이 했다가 5명이 떨어져 나갔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는 건 1명, 2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끈기있게 하시면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 되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블로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